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통쾌한 복수와 함께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이혼이 너무 통쾌하고 사이다처럼 시원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줬다가 뺏는 치사한 시댁. 제대로 한 방 먹이고 망하는 꼴까지 보게 되니 여간 속이 시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통쾌한 이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랑 남편이 결혼할 당시 시댁에서 신혼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냥 우리가 모은 돈에 대출금 얹어서 마련한다니까 시모가 뭐하러 그러냐며 그냥 신혼집을 하나 마련해 줄 테니 대출 받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련해 준다는데 뭐하러 대출을 받니? 요즘 이자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아무리 요즘 젊은 부부들 죄다 대출 끼고 결혼한다지만 그럴 게 뭐 있니? 그냥 우리가 마련해주면 되는 것을. 결혼과 동시에 빚 갚는 거 그거 몹쓸 일이다. 둘이 얼른 벌어서 더 잘 살 궁리해야지. 빚 갚다 늙어 죽겠어. 그냥 우리가 마땅한 걸로 하나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서 신혼생활 시작해라. 정말? 그럼 우리야 땡큐지. 그런데 두 분이 무슨 수로 집을 마련해 주게? 아무리 작은 평수라고 해도 요즘 집값이 얼만데. 어머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가 돈이 없기는 왜 없어? 네 친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은 집이 있는데 거기 땅값 많이 올라서 처분했지.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그 돈이면 둘이 살기 딱 적당할 거다. 안 그래도 지낼 집 알아보는 것도 힘들고 대출금 갚는 것도 부담이었는데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감사하죠. 대신 공짜는 없다. 우리가 집 마련해 주는 대신 매달 얼마씩 용돈으로 챙겨다오. 네? 용돈이요? 어차피 대출 받으면 매달 이자 내기도 빠듯할 텐데 용돈으로 대신하는 게 낫지. 대출금 내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용돈 주는 게 더 이득 아니겠어? 그 돈 우리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어. 그런데 어쩌겠니?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그렇게라도 도와줘야지. 우리가 통 크게 집 마련해 줄 테니까 대신 너희가 매달 용돈 챙겨주면서 우리 노후 자금 책임져다오. 뭐 솔직히 따지고 보면 용돈으로 챙겨드리는 게 이득이긴 합니다. 집값 보통 아니잖아요. 이자만 낸다고 해도 한 사람 월급 고스란히 다 바치는 꼴인데 더 적은 금액으로 퉁친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이득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했고 매달 200만 원씩 용돈 겸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이 두 분께 매달 200을 드리며 생활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밑으로 신우가 하나 있는데 돌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시댁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이고, 우리 예비사위 어서 와요.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 날인데 뭐가 그리 좋은지 시모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더니 저와는 확연히 다른 반가움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음식 수준. 아주 상다리가 다 부서지다 못해 주저앉을 정도였어요. 어찌됐건 시모는 예비사위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던 중에 시모가 왜 이렇게 오버하며 환영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 저기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직업이 의사인가? 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내 팔자에 의사사위를 얻게 되고. 시모는 동네가 떠나가라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버하며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의사 사위들 생각에 좋아서 입 찢어지게 싱글벙글거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귀빈 대접하듯 예비 사위를 거의 모시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인사는 잘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모가 대뜸 전화하더니 급한 일이라며 집으로 좀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나서 남편과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래, 왔니? 어서 앉아라. 어머, 아가씨도 있었네요? 도착해보니 시모와 신우가 같이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표정만으로 심각한 이야기를 할 것만 같은 예감이 싹 들더라고요. 사람의 육감 중 여자에게만 있다는 감각, 묘한 싸함을 느끼고 앉았어요. 그리고 시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뭐 중요하게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건 아니고 긴이 전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너희도 알다시피 얘가 내년에 결혼하잖니. 네, 그렇죠. 너희 결혼해봐서 잘 알겠지만 식장 잡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들어갈 돈이 참 많잖니. 특히 신혼집이 제일 크게 차지하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도와주면 어떨까 싶다. 얘가 뭐 하나 봤자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요? 저희가 뭘 어떻게 도우시라는 건지. 너희 지금 사는 그 집 말이다. 그거 신우한테 넘겨줘라. 네? 뭘 넘겨주라고요? 시모의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 했습니다. 방금 뭘 들은 건지 순간적으로 정신이 쏙 빠지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되물었는데 그런 제게 확인 사살을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젊은 애가 귀가 먹었난 한 번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우리가 마련해준 신혼집 네 신우한테 주라니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사는 집을 어떻게 아가씨한테 줘요? 아, 왜 못 줘? 그냥 주면 되지. 그게 뭐 힘들다고. 애초에 너희 대출받아서 집 마련하려고 했잖니. 이참에 살던 집 신우 주고 대출받아서 마련하면 되잖아. 그럼 문제될 거 없이 깔끔한 거 아니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니. 아가씨 결혼한다고 갑자기 집을 내놓으라니요. 아, 이렇게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저희는 매달 200만 원씩 드렸잖아요. 아이, 그건 사용한 이용료 같은 거 아니니? 대출받았으면 그보다 더한 돈 갚으면서 살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덕에 200만 원으로 퉁친 거 아니야. 그간 편히 살았으니까 이제 대출받아서 너희 집 창만해라. 2년 살면서 어느 정도 돈도 모았을 거 아니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줬다가 뺏는 거 너무 치사하잖아요. 저희는 집 못 줘요. 이제 와서 대출받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너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안 된다. 애초에 대출받기로 했잖니. 그동안 우리한테 200만 원 준 건 사용료 낸 거나 마찬가지지.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대출받아서 집 마련해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야. 네 신우가 결혼할 사람이 의사라고. 우리 집안에 의사 사위 들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별 볼 일 없어도 네 신우 하나만 보고 결혼 결심했어. 그럼 우리가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지 않겠니? 그쪽 집안에서 결혼 조건으로 집 해오라고 하더구나. 요즘은 남자가 꼭 집 하란 법 없어. 여자든 남자든 아무나 하면 되는 거야. 마침 너희한테 준 집이 있으니까 그걸로 네 신우 신혼집 마련할 생각이다. 그러니 잔말 말고 협조해다오. 글쎄, 그건 안 된다니까요? 아가씨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무슨 집을 해오라고 해요. 자식 앞세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가씨가 대출받아서 마련해요. 저희는 죽어도 못 져요. 지금 금리고 뭐고 얼마나 올랐는 줄 아세요? 뭐야?
얘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금리가 그렇게 올랐는데 얘가 어떻게 집을 마련하니? 너희보다 벌이도 적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 대출받아도 너희가 받는 게 낫지. 너는 너보다 어린 신우한테 모질게 그러고 싶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 나몰라라면 쓰겠어?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이렇게 줬다가 뺏는 게 어디 있냐고요. 아무리 의사 사위에 눈 뒤집혔다고 해도 한순간에 도로 달라고 하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창 돈도 잘 모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 대출받아서 마련할 생각하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시부랑 계속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러자 옆에서 잠자고 있던 남편이 한 소리 거들더군요. 아, 그만해. 그냥 우리가 동생한테 집 내주자. 뭐라고? 자기 미쳤어? 무슨 엿바꿔 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 쉽게 말하면 어떡해. 우리는 뭐 돈이 남아서 대출받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말대로 우리 벌이가 더 낫잖아. 동생 한 달 월급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걸로 최대 한도까지 받는다고 해도 적당한 집 마련하기 힘들어. 그러니 우리가 대출받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나중에 애라도 생기면 지금 집보다 더 넓으면 좋지 않아? 나중에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요, 언니. 100번 생각해도 그냥 언니랑 오빠가 대출받아서 마련하는 게 나아요. 내 능력으로는 집 마련하는 거 무리인 거 잘 알잖아요. 거기다 내가 결혼하려는 사람 직업이 무려 의사예요. 우리 주제에 의사 얻기 쉽냐고요. 솔직히 나는 언니가 이렇게까지 난리칠 줄 몰랐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언니도 되게 속물이네요. 실망했어요. 아무튼 난 이 결혼 꼭 해야 하니까 협조하세요. 아가씨,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집 못 내놓겠다 뭐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결혼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그거 다 언니 탓인 줄 알아요. 도와주지는 못하도 망치지는 말아야죠. 이 결혼 엎어지면 나 그때는 진짜 가만히 안 있을 줄 알아요? 못 낀 놈이 성낸다더니 되려 지가 저한테 화를 내고 앉아 있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 한통속이더라고요. 저만 반대하고 나섰지 모두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시댁에서 3대1로 고군분투하며 싸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2차전을 시작했죠. 자기, 생각 똑바로 해. 아가씨 일이라고 무턱대고 도와준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뭐 자선사업가니? 돈이 남아들어서 아가씨 도와줄 수 있는 줄 알아? 나도 안타까운 사정 모르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우리 입장도 생각해야지. 어떻게 아가씨만 생각하고 도와주려고 하니? 아무리 네 동생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걸 안 되는 거야. 먼저 네 가정을 생각해야 하지 않아? 시댁에서 말한 것처럼 애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애 낳으면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겠냐고. 아무튼 절대 안 돼. 아가씨 신혼집은 알아서 하라고 해. 자기 왜 이렇게 매정해? 걔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난들 뭐 대출 받는 게 좋은 줄 알아? 그래도 동생보다 우리 형편이 더 낫잖아. 그러지 말고 이참에 동생 좀 도와주자. 의사 남편 만들고 싶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렇다고 이 집을 아가씨한테 그냥 주자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정말 왜 이래? 그깟 의사가 뭐라고 다들 이 난리인 거야? 그게 뭐냐니. 우리 집안에 의사가 들어오는 중요한 일인데 우리 가족 다 대찬성이고 지금 자기만 반대하는 거야. 이럴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지. 자기 고집만 부린다고 해결돼? 그냥 동생 주고 우리는 더 좋은 집 얻자. 어차피 결혼할 때 대출받아서 집 마련하려고 했잖아. 그때 마련하나 지금 마련하나 뭐가 문제야. 이 집안에서는 저만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똘똘 뭉쳐서 집을 신우에게 주려고 했어요. 저는 이 일로 시댁과 사이가 상하게 되었고 남편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차가운 냉전이 오갔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는 제 동생에게 집 넘겨주는 게 뭐 그리 힘드냐며 우는 겁니다.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셨어? 아우, 내가 미쳐 정말. 오죽 속상하면 마시겠어. 그러게 그냥 이제 넘겨주면 될 것을 기어이 안 된다고 버티니까 답답해서 안 잘했지. 자기야, 우리가 살면서 동생 도와줄 일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나 그동안 오빠로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거 없어. 나 때문에 주연도 못 받고 불쌍하게 큰 내 동생 크게 한번 도와주고 싶다고. 대출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크게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 반면에 동생은 집 마련하지 못하면 이 결혼 물 건너가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제발 동생 좀 도와주자. 엄마도 의사 사위 얻는다고 저렇게나 좋아하시잖아.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도록 책임질게. 그러니까 자기야, 우리 동생 좀 제발 도와줘. 쟤 저러다 파혼당하면 정말 큰일 날지도 몰라. 나중에 그 엄마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불쌍한 내 동생. 오빠로서 한 번만 도와주게 해주라. 그동안은 그저 막무가내식 고집인 줄 알았습니다. 술을 마시더니 진실된 속내가 터져나왔어요. 뭐가 그리 슬픈지 남편은 신우 이야기를 꺼내면 구슬피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 술이 깬 남편을 붙잡고 전날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자기, 어제 기억나? 아니, 머리야.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나 어제 무슨 실수했어? 실수한 건 아니고 아가씨 이야기하면서 한참 울더라. 불쌍한 내 동생 한 번만 도와달라고. 뭐? 내가 자기한테 그랬단 말이야? 아가씨가 그렇게 불쌍해? 오빠로서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못하게 하니까 그렇게 속상했어? 속상하지. 솔직히 오빠로서 동생한테 뭔들 못해주고 싶겠어. 자기한테 그동안 말 못했지만 내 동생 진짜 착하고 불쌍한 애야. 나 때문에 피해 많이 받고 자랐어. 부모님이 나만 오냐오냐 했으니까. 할아버지도 계집애는 소용없다고 동생한테 쓰는 돈 1원도 아까워하셨어. 그러니 어릴 때부터 갖은 서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난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었나 봐. 우리 집 어려워졌을 때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무척 힘들었거든. 그때 동생이 일해서 모아놓은 돈 엄마가 뺏어서 내 등록금으로 다 내주셨어. 그때 동생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동생한테 오빠 노릇 해주고 싶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이 집 동생한테 주자. 우리는 이 집 없어도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남편은 그동안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가씨에게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 말대로 이 집 없다고 우리 두 사람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서야 대출받아 집을 마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반대했던 거죠. 집 마련해준 명목으로 시모에게 매달 200만 원씩 준 것도 아까우니까요. 아무튼 마음 같아서는 계속 안 된다고 고집 피우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진실된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던 집을 신우에게 양보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집을 넘겨주리라 다짐한 뒤에 더 큰 복병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엄마, 이 사람 생각 바꿨어. 동생한테 집 넘겨준대. 그래? 아이고, 기어 이렇게 될 걸 뭐하러 시간만 질질 끌고.
아무튼 잘 생각했다. 얘보다 너희 벌이가 더 좋은데 당연히 넘겨줘야지. 요즘 괜찮은 대출 상품들 많더라. 둘이 벌면 갚는 거 한순간이야. 그럼 이제 집 문제는 해결됐으니 다른 문제를 해결해 보자꾸나. 다른 문제라뇨? 무슨 일이 더 있어요? 이따마다. 의사사위 보려고 우리 쪽에서 신혼집 마련했지만 문제는 나랑 애 아빠 아니니. 애초에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집인데 그 집 딸한테 홀랑 주고 나면 우리는 어쩌라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왜 저희한테 따주시는 건지. 설마 아니죠? 저희 보고 계속 책임지라는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죠, 어머니?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뉘앙스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노후를 우리 보고 책임져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이상한 촉을 느낀 저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식으로 시모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안 될 게 뭐 있니? 너는 정말 참 매정하다, 매정해. 이 나이 먹고 하는 일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너희야 벌어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겠지만 우리는 달라. 노후자금 다 포기하고 너희들한테 몰아줬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매달 주는 돈 계속 챙겨주렴. 시모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안 될 말이라고 소리를 꽥 질러버렸죠. 아가씨한테 좋게 집 넘겨주려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200만 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도 아니에요. 그걸 매달 챙겨달라고 하는 건 큰 무리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제 저희 대출받아서 집 마련해야 해요. 그럼 앞으로 갚아야 할 대출금이 얼만데요? 매달 대출금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200만 원씩 떼드려요? 죄송하지만 이건 절대 들어드릴 수 없어요. 제가 집 양보했으면 더 이상 이런 부탁은 마셔야죠. 어떻게 200만 원까지 꼬박꼬박 달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하는 건 너지. 그럼 우린 그냥 굶어 죽으란 소리냐? 아니면 이 나이에 나가서 일이라도 하란 거야, 뭐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맞벌이 한다고 해도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만데요. 대출금 갖고 나머지 생활하는 것도 빠듯해요. 거기다 애까지 가지면 어쩌고요? 그 와중에 어떻게 200만 원씩 드릴 수 있겠어요? 차라리 저희한테 이러지 말고 아가씨한테 달라고 하세요. 그게 낫지 않겠어요? 의사사위 뒀다가 어디다 쓰시게요? 이럴 때 써야지. 저희보다 돈을 훨씬 잘 버는데? 어머 언니, 무슨 말이 그래요? 내 남편이 무슨 봉이에요? 괜히 부담 줘서 결혼 엎어지면 어쩌려고요? 그리고 결혼했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빌붙는 친정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요? 거기다 우리 집안 때문에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당하면 언니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래, 그건 내 생각도 그렇다. 괜히 부담 줘서 좋을 게 뭐 있니? 그냥 여태 너희가 준 거 계속 챙겨주면 되지. 막말로 예비사위 우리 집안보다 잘 사는 집안이야. 의사 만든 집안이니 수준 얼마나 높겠어. 그런데 우리가 의사사위 얻었다고 빌붙으려고 하면 어디 좋아하겠니? 꼴 보기 싫어서 당장 이혼시키려고 하지. 박서방도 마찬가지야. 자꾸 기대려고 하는 처갓집 싫어하기 마련이다. 남자로서 부담되고 짜증나지. 얘 말처럼 이혼당하면 어쩌려고. 어머니! 그래,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200만 원이 부담이 되면 조금 깎아서 받으마. 150. 어떠니? 여기서 더는 안 돼. 너희 사정 생각해서 딱 150만 받으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150도 많은데? 150이 누구 집 개 이름이에요? 아니 대체 어떻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 하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대출금 갚고 우리 둘 생활비하고 이것저것 빠져나가면 드릴 돈이 없다니까요? 아니 남편만 자식 아니고 아가씨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드리려면 똑같이 나눠서 드려야지 왜 우리더러 다 책임지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다고요. 남편이랑 저랑 똑같이 버는데 왜 제가 번 돈을 어머님만 챙겨드려야 하는 거죠? 저 결혼하고 나서 친정 부모님께 이렇다 할 용돈 제대로 드린 적 없어요.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늘 아쉽게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뭐라고요? 대출금이면 뭐며 다 갚으면서 어머님, 아버님 생활비로 150만 원씩 내놓으라고요? 이건 아니죠. 네 부모님 장사하잖아. 버는 돈이 있는데 용돈이 뭐가 필요해? 우린 소득 없는 불쌍한 노인네들이야. 다 늙어서 돈 나올 때 하나 없는데. 그럼 우리더러 그냥 죽으라는 거야? 손가락 빨다 죽으리? 넌 이 집안의 시집 온 며느리다. 네 부모보다 시부모를 더욱 챙기고 공경할 의무 있어. 죽어도 이 집 귀신으로 죽는다는 말 몰라? 당연히 네가 챙겨야지. 이 집안 맏며느리인데.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받은 대로 다 받고 싶은데 그나마 생각해서 50만 원 깎아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야. 뭘 고마워해야 한다는 건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옆에 있던 남편한테 왜 가만히 있냐고 한 소리 했어요. 그러자 남편 놈이 또 제 편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자기 왜 가만히 있어? 어머니한테 뭐라고 좀 해봐.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듣고만 있을 거야?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인데. 뭐? 장인 장모님은 장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챙겨주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능력 되시잖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달라. 아빠 정년퇴직하셨고 두 분 많이 늙으셨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래? 당연히 자식인 우리가 챙겨야지. 엄마 말대로 동생은 아직 부담스러울 거야. 박서방이 거부감 갖고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우리가 책임져야지. 너 참 대책 없이 말하는구나. 네가 책임질 능력이 된다고 생각해? 매달 500만 원씩 벌어오면 말을 안 해. 그런데 너 그 정도도 아니잖아.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면서 그걸로 대출금 갚고 생활비에 용돈 한 다음에 네 부모한테 150만 원을 주겠다고? 꿈도 야무지다. 정신 차려 이 머저리야. 네가 그럴 주제나 된다고 생각하니? 가짜는 효도심 부리지 마. 지금 네 코가 석자야. 시모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열을 받을 대로 받았는데 남편이란 놈까지 합세하니까 뚜껑이 확 열렸어요. 남편은 정말 남편인가 봅니다. 어째 제 편을 한 번도 안 들어주고 다른 이들의 편만 죽어라 들더라고요. 열을 받을 대로 받은 상태여서 그런가 눈에 시모고 뭐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질대로 막 쏘아붙였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눈을 부릅뜨고 어디서 남편한테 함부로 말하냐고 노발대발 하더군요. 이 미친 것이 어디서 이런 식으로 말해? 하늘 같은 서방이야. 이거 사. 감히 누구 앞에서 그딴 식으로 말해? 아주 가정교육 잘 받았다. 네가 제대로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구나.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부모 공경도 안 하고 잘하는 짓이다 그래. 내가 내일 당장 사부인 좀 찾아가야겠구나. 어디 이딴 식으로 교육시켜서 시집 보내냐고 한 소리 해야겠다. 그러기만 해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네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은 뭐 어쩔 건데. 너 우리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아무리 기분 나빠도 함부로 굴면 안 되지. 나한테는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한테 버릇없이 구는 꼴은 절대 못 참아. 아이고 세상에. 내가 앞에 있어도 이러는데 없으면 아주 귀한 아들 잡겠구나 잡겠어. 야 이놈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거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냐? 내가 이러라고 나와서 공부시킨 줄 알아? 예의 없는 며느리라고 시모는 노발대발하고 남편은 제 엄마한테 버릇없이 군다고 난리치고 아주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애초에 사는 집을 달라고 할 때부터 빨리 손절했어야 하는 건데 간사한 감정에 넘어간 제 잘못입니다. 남편의 눈물 보고 제 동생한테 미안함이 많구나 싶어서 좋게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건 아주 저를 제대로 호구 잡겠다는 거잖아요. 처음이 어렵지
한 번 허용해주면 두 번, 세 번이야 어려울 게 없겠죠. 앞으로 이 문제로 계속 옥신각신하면서 싸울 생각하니까 진절머리가 나기도 하고 지긋지긋해서 내가 먼저 버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다고 그냥 그쪽 아들 도로 돌려준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귀한 어머님 아들 도로 돌려드릴게요. 집도 도로 돌려주는 마당에 어머님 아들이야 못 돌려주겠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뭐야? 너 지금 나랑 농담하자는 거냐? 제가 농담하자는 걸로 보이세요? 이런 미친 집구석에 더 이상 미련 없습니다. 본인 딸 이혼당할까봐 아들만 죽어라 파는 어머니 정말 어리석네요. 왜 딸만 이혼당할 거라 생각하세요? 본인 아들도 얼마든지 이혼당할 수 있어요. 어느 며느리가 미쳤다고 대출금이며 시부모 생활비며 다 책임지나요? 그런 며느리 이 세상에 없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떻게 책임지라는 소리를 이리 당당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너 좋은 오빠 노릇, 효자 노릇 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해. 어디서 나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니? 네 부모는 네가 챙기는 거야. 며느리니까, 아내니까 당연하게 챙기는 건 없어. 그건 네 욕심이라고. 모실 주제도 안 되는 게 효자 노릇하는 거 웃기지도 않아. 네 주머니 사정이나 다시 한번 잘 살피고 책임진다고 떠들어. 아니지? 너 그전에 나한테 물어줄 위자료나 챙기는 게 좋을걸? 이건 명백히 이혼 사유니까? 저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씨부려? 유책 배우자는 내가 아니라 너야. 네가 먼저 이혼 이야기 꺼냈잖아. 자식으로서 사정 안 좋은 부모님 책임지겠다는 게 그리 죽을 죄냐? 난 네가 이렇게 속물일 줄 몰랐다. 우리 둘이 힘 합쳐서 열심히 벌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생각해. 그런데 넌 그깟 돈에 굴복하는 거야? 정말 실망이다. 그래, 좋아. 이혼해. 나도 너 같은 여자랑 한평생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없어. 대신 위자료는 네가 줄 생각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너니까. 남편과 시모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팽팽한 접전을 펼치며 이혼 소송까지 접어들었어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네요. 거기다 저를 어려운 시부모를 외면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다 아니다 질기게 싸우며 구질구질한 소송으로 이어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지칠 대로 지친 우리 둘은 원만하게 재산분할하고 협의 이혼할 방향으로 조정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볼 일이 있어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친구는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친구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우 예비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승합차에서 내려서 상자째로 된 짐을 병원 안으로 막 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 친구가 저를 발견하고 제 차에 탑승했습니다. 일찍 왔네. 많이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그런데 저 사람 뭐야? 어? 누구? 저는 제 차 앞에서 열심히 짐을 나르고 있는 신우의 예비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누굴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냐며 앞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아는 사람인 양 말했습니다. 아,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잘 알지. 약품 들어올 때마다 보는 사람인데? 뭐? 약품 들어올 때마다 보는 사람이라고? 아니, 의사가 왜 약품을 배달해? 의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의사는 무슨 의사? 저 사람 우리 병원에 약 납품하는 영업사원이야. 뭐라고? 영업사원? 어. 근데 너 저 사람 어떻게 알아? 아니, 그것보다 약 영업하는 사람을 의사라고 착각했던 거야?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영업사업인 줄도 모르고 의사 사위 얻는다고 행복해 있을 텐데. 뭐야? 갑자기 왜 웃어? 친구의 말에 제대로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모두 의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너무 통쾌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배 잡고 미친년처럼 막 웃어댔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왜 이러냐고 궁금해했고 저는 시댁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러자 친구가 어이없어하며 웃더라고요. 야, 진짜 네 시누 대책 없는 애다. 아니, 뭘 보고 의사라 착각한 거야? 그리고 저 인간도 그래. 어떻게 지가 의사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니? 내 말이 하여간 웃겨 죽겠다. 지금 그들은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 철석같이 의사 남편 얻는 줄. 의사 사위 얻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아, 실상은 약 파는 영업사원이라니 너무 웃기지 않니? 세상 다 통쾌하다. 그러게. 너 이거 계속 숨기고 있다가 확 결혼식 날 까발려버려. 그럼 더 재미있겠다. 이렇게 좋은 소스를 빨리 알려주면 안 되지. 그럼 결혼도 전에 파혼하고 그냥 끝낼 거 아니야. 당연하지. 결혼식 말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확 터트리는 것도 재미있을 텐데. 친구 말대로 결혼식 끝나고 나서 터트리면 엄청 빅재미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의 결혼식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쯤 맞춰서 시댁을 들이닥쳤어요. 아니,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긴해도 알고 지낸 정이 있는데 너무 바카시네요. 저는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비밀 하나 알려주려고 온 건데. 비밀? 이게 또 무슨 찌꺼리를 하려고 이래? 잔말 말고 나가라. 지금 신혼여행 갔다 왔다고 인사드리고 있는데 왜 분위기를 망쳐? 썩거지지 못해? 너 설마 위자료 못 받고 협의 이혼했다고 뿔난 거냐? 그래서 이렇게라도 망쳐야 속이 풀리겠다. 뭐 이거야? 아니요. 속은 이미 진적 다 풀렸어요.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버렸거든요. 그 생각만 해도 계속 웃음이 나오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어머님하고 전 남편한테 이 즐거운 소식을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그나저나 아가씨, 신혼여행은 즐거웠어요? 왜 이래요, 진짜. 이혼한 마당에 이렇게 나타나서 추태 부리고 싶어요? 글쎄요. 추태인지 아닌지는 내 이야기 들어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 의사 사위 얻어서 참 좋으시겠어요. 아가씨도 의사 남편 얻어서 팔 잡힌다고 좋아했는데 아주 집안 경사네요. 그렇죠? 이게 왜 이래 정말? 너 뭐 잘못 먹었니? 이혼하더니 제대로 미치기라도 한 거야? 아니, 너무 즐거워서 그래요? 아, 이렇게 재미있는 사실을 그동안 저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자, 그럼 시간 그만 끌고 얼른 비밀 폭로할게요. 다들 궁금하시죠?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이 뭔지 우리 어머님 성격 급한 거 알아주니까 제가 얼른 보여드릴게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사진을 꺼내서 시모와 신우에게 건넸습니다. 그건 신우의 남편이 약품 상자를 나르며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야? 오빠 사진을 왜 언니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내 친구가 그 사진 속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거든요? 이혼하기 전에 밥 한 끼 하려고 병원 앞에 갔는데 마침 낯익은 사람이 약상자를 나르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글쎄 아가씨 남편이더라고요. 세상 참 좁죠. 그곳에서 아가씨 남편을 다 만나고 그래서 자세히 보게 됐는데 볼수록 이상한 거예요. 아니 직업이 의사라면서요. 나는 세상 어느 의사도 약상자 나르면서 험한 일하는 거 본 적 없거든요. 사람 살리는 귀한 손이 왜 무거운 것만 들고 다니면서 의사들 간호사들한테 꾸벅꾸벅 인사를 하고 있을까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세상에 본인 병원에 약 파는 영업직 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뭐라고요? 영업직 사원?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영업직 사원이라니. 이보게 박서방. 아니지? 아니, 뭐라고 말 좀 해보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건가? 저, 장모님, 그게...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알겠죠? 다들 저 사람한테 속았다는 거. 대체 어떤 걸 보고 의사라 착각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들 정신 차려요. 모두 저 사람한테 노란한 거니까.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가씨는 팔자 고쳤다고 좋아했는데. 아, 이거 어쩌나. 의사 남편 얻으려고 신혼집까지 마련했잖아요. 그거 아가씨 엄마 아빠 노후 자금인데. 야, 너 진짜야? 너 정말 의사 아니야? 신우는 길길이 날뛰며 본인 남편의 멱살을 잡고 뒤흔들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신우의 비명과 울음으로 온 집안은 뒤덮였습니다. 저는 그 꼴에 만족한 듯 뒤돌아 나오려는데 남편이 저를 막아 세우며 따지더군요. 너 뭐야? 진작 알았으면 알렸어야지. 결혼까지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마당에 이제 뭐? 어쩌라고? 어쩌기는 둘 중 하나 아니야? 그냥 체념하고 살던가 이혼하던가.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왜 나한테 이래? 아니 내가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니? 너희보다 먼저 알았다고 한들 내가 그걸 왜 말해줘야 하는데? 더 이상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누구 좋아하라고. 너랑 이혼하길 참 잘했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원인이 저 둘인데 내가 뭐하러 흙탕물에서 구해주니? 제 손으로 인생 망치게 놔둬야지. 아무튼 그래도 난 예정이 있어서 이렇게 알려주러 왔으니 그만 가볼게.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아서. 시모는 큰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신호는 계속해서 제 신랑의 멱살을 잡으며 울고불고 따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뒤돌아 나가는 제 모습을 허망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이혼은 아주 성공적인 복수로 마무리되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참 통쾌하네요. 그렇게 의사 노래를 부르더니 아주 꼴 좋습니다. 닭 쫓던 개신세된 시댁 인간들. 평생 그 순간이 흑역사가 될 테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남편은 잘못했다며 다시 시작하자는 개소리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하냐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하고 모든 연락 싹 끊었습니다. 제 동생을 위해 이혼까지 불사지른 전 남편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그럼 이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